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올해 시험이 6월 3일로 이제는 발표 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뭐 인원은 이제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매번 보면은 뭐 한 300명, 400명 이 정도 뽑았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지금 우리 시험이 보통 경년제로 있었었죠. 2년마다 한 번씩 있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연달아서 뽑았었고요. 뭐 지금 뭐 채용을 하게 되면 3년 연속을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처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뭐 몇 명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서 이 우정청 같이 뭐 경련으로 이렇게 보는 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술직 같은 경우 보더라도 뭐 기계직이나 전기직 이런 거 보면 사실 뽑는 인원이 10명 미만이거든요. 그런데도 매년 뽑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 전에 이제 기사 보면은 그 우정청 이제 노조에서 이제는 왜 다른 뭐 직렬들은 매년 시험을 보는데 왜 뭐 계직만 이렇게 경련으로 보냐라고 해서 매년 보는 것을 이제 권고한다라는 제가 기사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3번, 3년을 연속으로 뽑는 것은 이번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는 9월 달부터 이제 계획직 수업을 이제 해왔었는데, 첫 번째 1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6개월 이상 공부 기간이요. (6개월) 이상이 된다라고 치면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이론을 이제 공부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기출문제집도 이미 다 수업을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적중 천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진도를 나가서 뭐 적중 천재라든가 동형모사까지 진도를 나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목표 점수를 제가 본 잠정 수준이라면은 85점 정도를 잡아야 돼요. 작년에 이제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 과거 문제, 뭐 지상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쉬운 거예요. 쉽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기출 문제집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과거 문제 보면은 기출 문제에 없는 문제들이 한 30문제 정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에서 다 나왔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직 문제가 아니라 뭐 국가직도 있고 전산직에 보면은 뭐 국회직도 있고 뭐 지방직 뭐 이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봤었을 때 어차피 이제 문제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 비슷하니까 내용은 똑같고, 그러면은 그 정도 수준 나왔었을 때 여러분들이 85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과거 작년 9월 달부터 이렇게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왔다라면은 이 정도 목표를 잡아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또 시험 문제가 작년 이상 수준으로 나올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년이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시험 과목이 바뀌는데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꼭 어렵게 낼 일도 없다고. 또 어렵게 낼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그 철저하시는 분들도 작년에 문제를 봤었을 때 과거 전산직 기출 문제와 유사하게 문제를 냈는데 커트라인이 대부분 다 60점 중반대였단 말이에요. 70점대는 뭐 서울청 하나하고 그 다음에 경기청이 어디인가 군가 어딘가 한 75점이었어요. 그거 빼고는 다 뭐 지방직 이렇게 보면 지방 보면 한 65점대, 또 뭐 저기 시고 같은 경우는 50점대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봤었을 때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서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온 거 수준으로 준비를 해오시고, 누차 얘기지만 기출 문제집은 여러 번 풀어보셔가지고 암결 정도로 돼야 돼요. 그래서 기출 문제집에 있는 내용을 응용해서 낸 문제들이 얘들이잖아요. 적중 천재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보면은 기출 문제에 없는 내용들도 있고 닮은 문제들이 들어있어요. 까다로운 문제들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들어있고, 이제는 지금 기출이나 적중을 보면은 이론서 레슨 순서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고 뭐 이해가 안 간다든가 이러면 해당되는 이론서 레슨을 통해서 강의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런데 시험 문제가 그렇게 뭐 컴퓨터 구조, 운영 체제, 데이터베이스 이런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죠. 예? 그러면은 이게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섞여서 이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동형모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시험에 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리고 또 뭐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여러분들 가끔 카페 같은 데 올리는 걸 봤는데
이제 문제 수준도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또 뭐 아직도 뭐 엑세스가 시험에 나오냐 뭐 이런 걸 문제 올려놓은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카페에 보시면 엑세스 문제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집을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을 제가 이미 뭐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또 필요 없는 문제를 버리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얘도 한 1200 문제가 돼요. 얘도 1200 문제 정도 되고, 얘가 한 800문제, 한 600문제, 800문제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문제 풀면은 벌써 3000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3000문제를 풀게 되면 충분해요, 여러분들. 이 정도 문제 풀면. 그 이상 푸는 것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작년 뭐 9월부터 이렇게 꾸준히 준비해온 학생들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실수를 안 한다라고 치면 85점이 아니라 90점도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하셔도 돼요. 그 이상 벗어난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얘는 작년 시험을 봤다 하더라도 이제 공부를 놓은 학생들이 있겠죠. 그런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론 내용이 다 까먹어요,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한두 달 지나면 다 까먹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달달로트를 통해서, 이건 요약집이잖아요. 이 요약집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야 돼. 시간이 지금 4개월 남지 않습니까? 이게 데뷔반이니까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을 찾아가면서, 이론 같은 경우는 이론서는요, 여러분들 그 강의를 보면 거의 100강 가까이 돼요. 얘는 30강이더라고 보니까. 그럼 지금 한 3분의 1로 줄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이 빠진 건 없어요. 압축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유학 강의를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과거 내용들을 한번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바로 기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 어차피 이 달달 노트든 뭐 이론서든 간에 챕터 순서가 똑같아. 그러니까 달달 노트에서 이제는 한 챕터 또 한 파트가 끝나게 되면 그 해당되는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라고. 근데 풀어봤는데 이해 안 간다. 그때 해당되는 강의를, 이론 강의로 찾아보세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챕터별로 파트별로 다 쪼개놨기 때문에 여기서 풀어봤는데 이해 안 간다. 도저히. 그러면 여기서 보시라고. 그러고 이제 제가 이거 풀어보시다 보면은 기출문제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한두 문제 꼭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전산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제는 제가 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어떻게 찍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 안 풀어도 돼요. 여기 뭐 일하는 학생이라면은 그런 문제도 되게 안 틀리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여기는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는 얘도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풀어보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나왔는데 정말 하나 안 틀렸다. 그러면은 7, 80점은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이건 여기 있는 건 내용만 알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출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분들 걸 만들고 그 다음에 바로 들어와야 돼요. 시간이 되면은 적중 천재로 들어와서 이 문제 풀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안 되면 바로 동영모사 들어와서 여러분들 찍는 연습 하셔야 된다고. 왜냐면은 내가 많은 내용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시험장하고 똑같은 분위기에서 내가 문제를 찍어봐야 돼. 찍어보고 또 시간을 우리가 15분 정도 내에 풀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한 문제 풀고 마킹할 때까지가 1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15분 정도 해야 되는 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얘는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뭐 항소나 이런 거 지문이 길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15분 이렇게 내외로 풀고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간을 정했는데 보통 제가 이제 15분 정도 시간을 여러분들 주고 풀어보라고 하고 이제 문제를 제가 이제 해설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시험장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는 막 수업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에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정리 마지막 한번 해드릴 테니까 정리 한번 하시고 이런 다음에 시험장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만을 제가 왜 만들어 봤냐면 사실 3만은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컴퓨터 일반은 뭐 지금 이제 18문제가 여기서 컴일에서 지금 18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18문제고 2문제 나오는데 얘를 포기를 하게 되면은 뭐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는 아무리 뭐 우금이나 뭐 또 금융 이런 부분에서 점수 나온다 하더라도 꽈락을 면치 못 오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컴퓨터 일반을 이렇게 수업을 들어보시고 달달노트 강의를 들어보시고 어차피 달달노트는 아마 카페라든가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다 모니터강 올려놨어요. 누군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정 이해 안 가면은 이제 3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내년에 뽑을지 안 뽑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제가
올해도 이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9월 달부터 준비를 해왔잖아요. 1학 같은 경우는. 예, 그런 거니까 지금 이 이제 오정청의 결직 빼고는 다 매년 뽑아요. 그래서 매년 뽑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3안으로 가는데 3안으로 갔었을 때는 이제는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 여기 우편이나 뭐 예금, 보험이 나눠져 있어서 중요도는 분명히 떨어졌죠. 중요도 떨어졌지만 이게 또 여기서도 꽈락을 또 면치 못하는 과목이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영어가 자신 있으면 뭐 좋겠지만 영어가 자신 없다 치면은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가지 말고 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내년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해볼 때까지는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시험을 응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내년이 있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거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근데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뭐 내년을 준비했다 치면은 컴퓨터 일반을 먼저 이렇게 하냐 이걸 먼저 해야 되죠. 그죠? 얘를 따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 막상 딱 시험을 본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3급이더라고요. 3급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는 한국사 문제보다는 훨씬 더 쉽죠. 이제 범위도 더 좁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따놓고 그 다음에 컴퓨터 일반이 9개 파트예요. 9개 파트인데 이게 2개가 빠지죠. 여기서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2안을 준비하신 분들은 이 시언어는 안 넣는 게 좋겠어요. 시언어는 얘 하나만 하려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또 꽤 오래 걸려서 시간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과거 계집 문제만큼 이 시언어 문제를 또 이렇게 막 까다롭게 낸 문제도 없었어. 과거 보면은. 근데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내년 되면은 여기서 9개 파트인데 7개 파트로 줄거든요. 파트 쭉 주는데 이제 시언어가 빠지고 또 하나가 자료구조가 빠져요. 예. 자료구조는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이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다루는 과목이 자료구조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2개 빠지는 거예요. 언어 가는 게. 그래서 이거 빠지기 때문에 이건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근데 컴퓨터 일반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컴퓨터 구조하고 운영체제예요. 이 2개를 잘 하셔야 돼요. 이 2개를. 이 2개를 못 하면 나머지 뭐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조 뭐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2개를 잘 해놓으면, 왜냐면은 이 2개가 20문제라고 치면은 절반 정도 나와요. 3분의 1에서 나와요. 아무리 적게 나와도 3분의 1 나와요. 그러니까 6, 7문제는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죠. 이 2과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2과목이 또 기본이 되는 과목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3안에 해당된다라고 치면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를 내가 마스터해놓고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 3급을 따놔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공부량도 많아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지금 듣고 있다라고 치면 여기까지는 안 간다 생각하고 여기에 매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인데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일한이라 하더라도 10시간 정도는 하셔야 돼요. 순 공부 시간이. 10시간은. 순 공부 시간 말하는 거, 밥 먹고 뭐 자고 이런 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4개월밖에 안 남았죠. 2학 같은 경우는. 그럼 2학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제가 보기에는 10시간 이상 13시간까지 하셔야 돼요. 제가 합격서 읽어보면 10시간, 13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단기가 가능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컴퓨터 일반이 과거처럼 뭐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내가 많이 공부했는데도 이게 엉뚱한 데서 나와버리면 이 엉뚱한 데서 서너 문제 나와버리잖아요. 그걸 근데 공부 이렇게 다 틀려버렸어. 그러면은 꽈락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 문제 수준이라면 그런 건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작년에 학교 간 친구들이 운이 좋았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냈는데 커트라인이 60점 중반밖에 안 되냐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문제 내시는 분들도 문제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기출 문제에 나왔던 수준으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동안 쉬다가 2학 같은 경우는 쉬다가 공부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하는 시험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